대비보험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인식, 가정, 그리고 상품의 구조, 보험료, 보험금, 기대효과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트래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는 코로나로 인해 증가한 쓰레기를 칭하는 신조어입니다. 2022년 2월 한국환경공단이 2020년 자치구 서울시에 보고된 생활 폐기물 발생량을 검토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재활용품 배출이 증가했고, 특히 서울시민 1인당 하루 플라스틱 배출량이 2016년 110g에서 2020년 236g으로 2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이후로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은 증가했지만 인천시는 매립지로 인한 환경 문제를 호소하며 서울시의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사용을 2025년 종료하겠다고 밝혔고, 이로 인해 향후 매립지 사용이 어려워 배출되는 쓰레기 처리가 어려운 상태인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동남아에 쓰레기를 수출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동남아 역시 쓰레기 수입을 거부하는 추세입니다. 결국 쓰레기 대란에 대비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나 RFID 쓰레기통을 이용해서 배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대란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언제까지 재활용 쓰레기를 공짜로 버릴 수 있을까요? 저희는 미래의 재활용 쓰레기 또한 분리배출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쓰레기 대란 대비 보험 상품을 제안합니다. 쓰레기 대란 대비 보험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세웠습니다. 첫째, 미래의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정부는 재활용 쓰레기 배출에 대해서도 비용을 부과할 것을 예고한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둘째, 모든 분리수거장에는 RFID 기반의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고, 이를 이용해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때 배출량은 무게를 기준으로 측정을 합니다. 셋째,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중량제는 현행대로 하고 논의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대란 대비보험은 의무보험이며 서울특별시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앞서 설명한 RFID 기반 쓰레기통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RFID 기반의 음식물 쓰레기통입니다. 이와 비슷한 쓰레기통을 플라스틱류, 비닐류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재활용 쓰레기 배출에 대해서도 무게를 재며 배출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을 생각했습니다. 우측을 보시면 RFID 기반의 재활용 쓰레기통의 뚜껑이 닫혀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면 키로 정의되는 신분증, 신용카드, 핸드폰 등을 태그하고 쓰레기통 뚜껑을 엽니다. 이후 재활용 쓰레기를 배출하면 쓰레기통 뚜껑이 닫히며 증량된 배출량 무게를 재서 배출지와 배출량 관련 정보를 배출자와 배출량 관련 정보를 저장합니다. 여기서 개인별 혹은 세대별로 배출할 수 있는 주택과 달리 다수의 쓰레기를 한꺼번에 배출하는 기업의 경우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배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경우 개인 키가 아닌 기업 키를 태그하고 쓰레기를 배출한 다음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 비용에 대해서는 기업 구성원 모두가 n분의 1씩 부담하는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이외에 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학교, 도서관 등 공공기관을 포함한 기타 건물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상품의 구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쓰레기 대란 대비보험은 미래에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정부가 재활용 쓰레기 배출에 대해서도 비용을 부과할 것을 예고한 사항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현재 시점에 보험 계약자는 보험자와 미래의 개인이 부담해야 할 재활용 쓰레기 배출 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 계약을 맺고 매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서울시의 3-1 수도권 매립지 이용 기한은 2025년이고
이후 제4메리트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사용할 공간도 부족해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정부는 재활용 쓰레기 배출에 대해서도 비용을 부과한다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결정할 것입니다. 이때부터 새로운 메리트 조성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건설에 돌입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이 시점에 계약자는 보험료 납부를 종료하고 매달 재활용 쓰레기 배출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말에 배출 비용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메리트 건설이 완공될 때까지 통상 7년이 걸리므로 보험금은 총 7년 동안 지급되며 7년 후에는 보험금 지급 및 보험 계약이 종료되며 4메리트의 사용도 종료됩니다. 이제 보험상품 구조를 정부 정책 시행 전과 시행 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정책 시행 전에 보험계약자는 RFID 기반의 쓰레기통에 재활용 쓰레기를 배출합니다. 이때 키를 태그하고 쓰레기통 뚜껑이 열리면 분리배출을 하고 쓰레기통은 배출자와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저장합니다. 이 정보가 보험사에 전달이 되고 보험사는 배출량에 따라 보험료 유지, 인상, 인하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자에게 통보합니다. 매달 갱신되는 보험료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 보험료를 바탕으로 보험사는 재활용 쓰레기를 활용하는 친환경 기업 등에 투자하고 추후 보상할 보험금을 마련합니다.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때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배출된 쓰레기를 최대한 재활용하고 처음 생산할 때부터 불필요한 플라스틱 등의 사용을 줄여야 하므로 이러한 기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재활용 쓰레기 배출 시 비용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한 후의 상황입니다. 이때 보험료 납부는 종료됩니다. 이전처럼 RFID 기반의 쓰레기통을 이용해 쓰레기를 배출하고 이 정보가 보험사에 전달됩니다. 정책 시행 전과 달리 보험계약자는 이제 RFID 기반의 쓰레기통에 저장된 정보로 산출된 배출량에 따른 배출 비용을 매달 지출합니다. 이후 보험자는 연말에 보험료, 배출 비용을 고려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입 대상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보험은 기본적으로 의무보험이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피부양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소득이 없고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 등 보험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앞으로 보험료 산출 방법과 보험금 기대효과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이는 인천시 생활폐기물 메리트의 위성사진입니다.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제3메리트장입니다. 제3메리트장은 3-1과 3-2로 나뉘는데요. 현재 제3-1 메리트장만 사용 가능한 상태이며 2027년 이후 대체 메리트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천시가 서울시의 수도권 메리트 사용 금지를 추진하며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제를 실시한다고 하였고 서울시에게 1년간 25만 톤 정도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할당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 할당되는 총량이 매년 25만 톤으로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논의를 전개하겠습니다. 왼쪽의 통계청 자료를 보시면 현재 재활용 쓰레기가 생활폐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월 평균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은 9,800만 kg 정도로 1인당 약 9.8kg을 배출합니다. 앞서 말했듯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제로 인해 서울시 생활폐기물을 연간 25만 톤까지만 배출 가능할 때 서울시 재활용 쓰레기는 그의 36%인 연 9천만 kg, 월 753만 kg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평균 1인당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을 0.753kg까지 감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생활폐기물 총처리 비용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평균 약 7,690억입니다. 재활용 쓰레기가 생활폐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이므로 연간 재활용 쓰레기 총처리 비용을 2,768억으로 추정했습니다. 매년 처리 비용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논의를 전개하겠습니다. 보험료 산출 기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룹을 나눌 때 사용할 월 평균 배출량과 적정 보험료를 산출할 때 사용할 재활용 쓰레기 총 처리 비용입니다. 첫째로 월 평균 배출량을 1인당 0.753kg까지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월 평균 배출량이 0.75kg 미만인 시민들의 집단을 그룹 1, 1배수 이상 2배수 미만은 그룹 2, 2배수 이상 3배수 미만은 그룹 3, 3배수 이상은 그룹 4로 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준으로 앞서 추정했던 재활용 쓰레기 총 처리 비용을 사용했습니다. 총 처리 비용은 매립 비용과 소각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5년간 매달 초 보험료를 받고 7년간 보험금을 주는 상품을 제안했기에 그에 맞춰 논의를 전개하겠습니다. 연간 총 처리비가 2,768억이므로 5년간 재활용 쓰레기 처리 비용의 정가는 1조 5천억 정도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기본 보험료, 즉 그룹 1을 보험료를 산출하였고 1인 기준 매달 기본 보험료를 납입했을 때의 5년 종가가 15만 1,390원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보험사들이 2%대 예정률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 더 높은 예정률을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예정률을 3%로 가정하고 종가를 산출하였습니다. 5년간 매달 초에 보험료를 납입했을 때 보험료 종가가 15만 1,390원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수식을 통해 매달 2,338원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식은 예정률 3%로 보험수립 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했습니다. 앞의 기본 보험료, 즉 월 2,338원이 월 배출량 0.75kg 미만인 그룹 1 보험료가 됩니다. 월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매달 각 시민이 속할 그룹을 배정하고 그에 따라 기본 보험료 또는 20% 이상, 40% 이상, 80% 인상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소득이 다른 두 사람이 같은 양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같은 보험료를 부담한다면 무소득자에게는 부담되지 않는 보험료라도 저소득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 갱신 시점에 배출량 이외에 개인별 소득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저희는 간편한 논의를 위해 이를 고려하지 않고 논의를 전개하겠습니다. 수입 보험료로 생긴 기금을 증액하는 방안으로는 첫째로 현재 금리가 꾸준히 인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고채 투자를 늘려 안정적으로 기금을 증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친환경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예로 CJ제일제당은 뚜껑 없는 스팸 선물 세트를 판매하며 생산 과정에서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을 86톤가량 감소시켰습니다. 사회보험은 공공성의 원칙에 의해 안정적으로 투자해야 하는데 적절한 기금 증액 방안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효과적인 상품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보험금은 7년 정기용으로 매년 말 45,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보험금은 재활용 쓰레기 배출 비용 부과제도가 실시된 이후 배출 비용의 최저 수준을 보장합니다. 보험 금액은 예시로 적정 배출량인 0.75kg의 분리배출 비용을 보장하고 이는 최대 보험료인 그룹 4의 보험료 총액보다 높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재활용 쓰레기 중 재활용이 되지 않는 쓰레기를 매립할 공간이 부족할 때 어쩔 수 없이 비용을 부과하는 상황이므로 비용 부과 제도가 실시되었을 때 분리배출 비용이 매우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7년간 연금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홍수열 장순환 사회경제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추가 매립지를 조성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7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은 쓰레기 대란이라는 위험이 다가오고 있지만 위험성을 알고 있는 시민은 많지 않습니다. 쓰레기 대란 대비 보험을 통한 첫 번째 기대 효과로는 시민들이 쓰레기 대란 위험을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비용 부과 제도를 실시했을 시 배출 비용을 내야 하는 사람들이 재정적 부담을 줄여줄 것입니다. 셋째로 이 상품을 통해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비용 청구를 시작하기 전 서울 시민들이 경각심을 일깨워 쓰레기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보험 상품이 서울시를 넘어 전 지역으로 퍼진다면 대한민국의 환경에 큰 도움을 줄 것이고 만약 쓰레기 대란이 발생했을 시 정부의 부담과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쓰레기 대란 대비보험 제안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정말 이런 보험 처음 봤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전혀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수식으로 거론하신 거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걸 계속 보면서 계속 궁금했던 건
약 5년 후에 1인당 한 15만 원 정도씩 내야 하는 그 금액, 만약에 서울시 기준이라면 15만 원씩 내야 될 거라는 거를 이제 쉽게 말해서 저축연금처럼 그냥 그 돈을 보험 형태로 모으자인 건지, 그러니까 인당 15만 원씩 필요한 금액을 서울시가 감당하기 힘들 것 같고, 우리 사실 지금은 쓰기공평을 2, 300원으로 되게 쉽게 사고 있는데, 나중에는 뭐 한 달에 2, 3천 원씩은 훅 써야 돼요라는 그런 개념에서 이게 지금 정책인지 보험인지 사실 보면서 또 보장성 보험인지 저축성 보험인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들었어요. 되게 좋은 방향으로 생각도 많이 해보려고 했고, 그래서 제가 한 질문도 사실 좀 명확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자꾸 정책이라고는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이 이 보험을 그냥 15만 원 5년 후에 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이게 과연 보험으로서 필요한 이유, 사실 그 부분에 조금 질문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의무보험 상품으로 처음에 생각을 하고 제안을 한 것이었고요. 일단 이 상품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세금이나 그런 등등의 정책과 다르게 미리 비용부과 제도를 실시하기 전부터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고, 이제 배출 비용 부과를 실시하였을 때 그 최저 수준을 보장해 줌으로써 이제 시민들에게 보험료를 받은 것보다 더 높은 보험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자료랑은 굉장히 다른데 되게 다양한 통계가 제 숫자 맞는 자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많이 써서 제가 잘 몰라서 그냥 신뢰를 기반으로 말씀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이제 보험이냐 저금이냐, 저는 사실 말씀하신 보험이냐 세금이냐가 굉장히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많은 부분에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이제 의무보험이라는 부분으로 많이 좀 그걸 기본 과정 하셨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차단하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기 때문에 그 질문을 생각하고,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의무보험처럼 들어보니까 우리 실손보험이 앞전에 우리 건강의료보험 이런 것도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사회적인 어떤 논의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의무보험인데 어떻게 어떤 기구에서 좀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부분 하나와, 두 번째요. 실제 이런 게 이제 의무보험은 가입한 사람과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항상 어느 사이가 생길 것 같은데, 이런 미가입자에 대한 어떤 금액이나 재계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준비하시면서 검토하셔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저희는 그러니까 공기업을 하나 설립을 해서 이 상품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안을 진행했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그 미가입자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 현재 있는 사회보험이나 의무보험들에서도 공백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통 10대 그 어린 아이들과 이제 65세 이상의 분들보다 20대부터 50대 그 가입자분들의 쓰레기 배출량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 부분에 더 초점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아까 그 PPT 그 초안과 다른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사실 먼저 여기 발표 시작하기 전에 달라서 좀 그 자료색보다는 화면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을 해야 됐었는데 너무 긴장해서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가로 저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은 생각인데, 저도 이 보험 상품을 한 20년 넘게 했는데, 이제 저 PT를 들으면서 저 보험의 영역으로 어떻게 되나 제가 모르는 영역이 있나 이러고 그 PT 중에 한번 네이버로 한번 정의를 다시 한번 찾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를 하자면, 우연한 사고에 대비해서 인적 물적에 대한 보상, 손해에 대한 보상이라는 게 기본적인 개념인데, 과연 이 지금 제안해주신 상품의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리스크 측정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거기는 일단 우연한 사고를 어떤 걸로 봐야 될까가 이제 조금 스스로도 좀 그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도 사실은 그러면 메리트 비용도 다 확정적인 건데 그 리스크 비용을 또 평가를 해줄 거잖아요. 그건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좀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도 처음 만들 때부터 우연한 사고를 뭐로 정의할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저희가 만들 때는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는 상황을 우연한 상황으로 가정을 했다가 그거 말고 이게 대란 대비 보험인 만큼 대란이 일어나기 전에 정부가 이제 재활용체계 배출 비용에 대해서 배출 비용 부과하기로 이제 예고를 한 상황을 가정을 했고, 근데 언제 이제 배출 비용을 부과할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 배출 비용을 부과하는 그 시점이 이제 조금 불확실하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연성으로 삼아서 저희가 논의를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크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미래의 비용이 어떻게 든지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저희가 대학생의 신분으로 구할 수 있는 자료 중에 가장 신뢰도가 높은 자료인 통계청 자료를 이용했고, 이후에 이제 실제 데이터 등을 이용하여서 그것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졌을 때 더욱 정교한 상품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